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특별 브리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정지역 해제,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요. 조정지역 해제가 되느냐 마느냐. 부산이 조정지역이었다가 해제될 때까지 약 110주가 걸렸죠. 대구는 이제 3, 4주 하락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조정지역 지정 요건과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들 예전에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아주 첨예하게 게시판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도대체 이거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라는 어떤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정지역 나오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는 건가요? 라고 말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말 그대로 한 나라 안에서 아무 데서나 살고 거주지를 옮기거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다. 아무 데서나 살고 살면 되는데 갑자기 이거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한마디로 뭐 세금 내기 싫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권리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알고 보면 4대 의무 있죠. 4대 의무 보통 3가지 잘 기억하는데 4가지 네 번째 거 잘 기억 못합니다. 납세, 국방인가요? 교육, 또 한 가지 뭐죠? 기억나시나요? 뭔지? 이거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마 근로의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정말 하기 싫죠. 요것도 하기 싫고 요것도 하기 싫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거 제일 하기 싫죠. 그러니까 의무로 이렇게 규정 지어놨나 봐요. 어쨌든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말 다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에는 국가에서는 주권자로서 국민 스스로가 국가 공동체의 재정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아무튼 납세, 세금 내는 거 다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규제하고 맞물리면 언제나 결론은 내 살고 싶은데 살고 싶다. 내 세금 내기 싫다. 뭐 이 말로 항상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재미난 이렇게 뉴스가 있어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오류들 요거 2006년도 최종 업데이트 되어 있고 중앙일보 제가 요 내용은 아래 설명 부분에 거기에 하이퍼링크 이렇게 걸어두도록 할게요. 전체 내용은 거기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967년 부동산 투기 억제세가 도입된 이후 강화와 개혁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안정과 투기 억제는 여전히 참여정부의 중요한 화두요 관심사다. 이 도대체 참여정부 언제입니까? 이거 아주 오래된 내용이죠. 지난 40년간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40년이 아니고 한 60년 정도 역시 효과 없이 지속되고 있네요. 내용마다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부동산 대책은 1967년 이 정도 상식으로 알아두면 괜찮겠죠.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뭐 이렇게 나오고요. 80년대 초반 극도로 침체에 빠져있던 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실시했고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도 이 가운데 하나였다. 이것도 부양 정책도 표현입니다. 부양 정책. 그러나 중반 이후 지가가 급등함에 따라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투기 억제 오락가락하죠. 한 정부 안에서도 결국 쭉 이렇게 나오다가 유동성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은 걷잡을 수 없는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다. 지금하고 비슷하죠. 지금이랑 비슷하게 유동자금의 증가, 통화 증가, 유동자금 증가, 뭐 M1이니 M2니 뭐 복잡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자 다시 쭉 이야기 나오다가 또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통화량 증가 지금하고 확실히 비슷합니다. 물가 오름세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지폈다. 이미 불은 지펴졌다. 자 노태우 정부 주택 200만호 이런 거 나오죠. 지금도 지금 엄청나게 지으려고 수도권에 3기 신도시가 어쩌니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투기 억제 정책을 펼치고 또 쭉쭉쭉 나와서 어쨌든 토지 공개념 시행까지 요거 노태우 정부 시절. 그러나 어떻게 나옵니다. 토지 초과 이득 등 미실현 이득에 대한 가세, 미실현 이득.
지금 실현이득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고 있죠.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여기 미실현이득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일어났다. 위헌 시비도 일어났다. 실현이익 어떤 거 있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혹은 1주택 2주택 여기 1주택 1주택도 얼마 전에 9억에서 12억까지 뭐 양도세 뭐 감면 양도세 뭐 폐지 뭐 이런 거 뭐 있었죠. 12억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 이게 실현이익에 대해서 왜 이렇게 봐주는 걸까요? 이거 정부 정책 너무 오락가락하죠. 자, 부동산 가격에 폭등에서 자유로웠던 문민정부.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여론의 비난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웠던 정부. 하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아까 물량 공급된 이후로 그 다음 정부죠. 노태우 정부 다음으로 김영삼 정부 때 온갖 규제가 나왔고 물량 공급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 정부에서 이런 엄청난 위기가 왔죠. 물론 외환위기 맞으면서 있었지만 아무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나름 있긴 하죠. 제가 이 부분 항상 요 빨간색으로 일부러 표시해놨는데 가장 자유로웠던 정부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요 기자분 쓰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씨앗을 여기서 싹 틔웠다. 이렇게 보는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지점쯤입니다. 요 지점쯤에 여기 엄청난 급등기, 통화량, 팽창 뭐 등등해서 엄청난 급등기 거치고 나서 이 폭락기입니다. 이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인데요. 여기 폭락기입니다. 지금 요거 뭐 살짝 내렸네 요 정도지만 엄청난 폭락기. 그 다음에 요때는 IMF 폭락기. 요때는 침체기라고 말하더라고요. 침체기. 요때 침체기였습니다. 요때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보면은 왜 문민정부가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나는 뭐 투기와 폭등 이런 것들의 씨앗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문 찾아보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를 찾아보려서 가니까 뭐야 이거 녹색 신고자의 승인? 이거 부동산 대책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 연역을 따라서 쭉쭉 가봅니다. 93년에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94년도에 도대체 일시적 1세대 1주택 뭐 이런 뭐 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뭐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주로 보면 부모를 복양하기 위해서 아니면 혼인 때문에 상속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비과세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언제인가 찾아보니까 155조입니다. 155조. 155조인데 여기 보니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 주거 이전의 자유 막 나오죠. 주거 이전의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김영삼 정부 때 등장했는 거예요. 1994년 12월 31일 날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 전에 했었던 뭐 부모 복양 있죠. 그 다음에 혼인, 그 다음에 아까 뭐였더라? 또 뭐였죠? 아이고, 헷갈린다. 아까 찾을 때는 알았는데 지금 잘 안 찾지네요. 어쨌든 소득세법 시행되었던 게 1995년 6월 30일 이때 1세대 1주택의 특례라고 이렇게 해서 딱 시행이 되었어요. 이제 언제 여기 됐는지 알겠죠? 그러면 특례. 제가 보는 투자가 주로 일어나는 이유는 1주택은 투자 아니죠. 2주택 이상은 돼야지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조정지역대에서 물건을 못 팔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정리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 장기 투자로 가야지. 그 투자의 기본 안 되는 거죠. 일단 세금을 없애고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조정지역 세금 내기 싫다 요것 때문에 난리인데 10개, 100개의 규제 저는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 특례 조항만 없어져 버린다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집을 사고 팔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한 15% 전체 가구 한 15% 정도가 2주택 이상이죠. 그 중에 원래 부자, 원래 2주택, 3주택 가지고 있는 원래 부자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냅두고 2주택 이상 15%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대략 한 10% 정도는 지속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양도세를 내지 않고 주택을 계속 갈아타는 형태로 가고 있죠. 그게 투자의 정석이죠. 오늘날 투자의 정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투자의 정석에서 과연 그 특례 조항 폐지가 가능한가 보니까 특례 조항 폐지,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법 없이 사는 사람 이 정도인데요. 특례 조항 폐지 촉구했다 이런 거 보니까 폐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보니까 특례 조항 폐지하라. 특례 조항 분명히 폐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10가지, 100가지 부동산 대책 다 내놓는 것보다 요거 하나,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런 것보다 이 특례조항 하나만 폐지해도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물론 조정지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금융규제까지 해제되지 않으면 크게 효과는 없을 거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죠? 자, 이제 다시 전국 주택 가격 지수로 돌아왔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것이 1995년이었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 위에 집값이 하락했지만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면은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했었고 그게 바로 부의 사다리, 전형적인 부의 사다리의 형태인 거죠. 제가 조정지역 지정되고 해제되고 찬성한다 반대한다 세금을 내라 마라 이렇게 말할 입장도 안 되고 다만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아두시고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해 나가야지 적절한 절세를 하면서 투자 수익을 더 늘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 어렵지는 않지만 아까 국가법령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몇 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제도가 바뀌는지 어떻게 개발 계획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